네, 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c and Response라는 솔루션인데 요즘에 말하는 빅데이터, AI, 그다음에 DevSecOps와 함께 IT 보안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IT 보안의 담당자들은 왜 AI, 빅데이터, DevSecOps와 함께 이런 오토메이션을 검토를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 IT 보안의 자동화를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사례 그리고 솔루션 소개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전부터 이미 한 3, 4년, 4, 5년 전부터 사실 이 IT 보안 쪽에는 비슷한 이슈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 같아요. 일단 공격자가 이 인프라를 공격하기에 너무 쉬운 환경이 됐습니다. 너무나 공격하기에 최적화된 그 그레이마켓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툴들, 그리고 쇼단이나 센시스, 주마이어 같은 그렇게 정찰 사이트, 취약점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취약한 IT 기기들, OT 기기들을 발견하기가 너무 쉽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보안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암호화 기법들이 오히려 공격자들이 자신의 공격 패킷을 은닉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IT 이슈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숙련된 IT 보안 인력들을 수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검색을 했던 건데, 이런 쇼단이나 센시스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취약점이 있는 그런 CV 취약점 코드 또는 특정한 포트에 패스워드가 노출된 그런 사이트들이나 디바이스들을 검색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주마이 같은 사이트가 요즘에 몇 년 전부터 이제 중국에서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정보 공유하는 사이트들이고요. 이런 취약점을 공유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예전에 해커들은 내가 넷서스, 넥스포즈, 다양한 스캐너로 공격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스캔을 할 필요가 없이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도 우리 기관에 어떤 홈페이지가 또는 어떤 서비스가 노출되어 있고, 혹시라도 계정이 기본 패스워드를 쓰거나 아니면 취약한 정보가 있는 호스트가 있는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공격을 시도할 때 공격의 그런 그 시도 그리고 중간 단계를 은닉하기 위한 난독화 기술, 암호화 기술들이 너무나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탐지하기 위한 보안 장비들의 기술 역시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어쨌든 공격자들은 한 발짝 먼저 그 새로운 취약점들을 발견해서 그 대응하는 시간까지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곤 합니다. 그리고 피싱 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피싱 메일 관련된 통계 정보이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관제 인력들, 분석가들 지금도 많이 시장에 좀 필요로 하고 있지만, 그 필요만큼 이 고도화된 분석가들, 경험 있는 분석가들의 수요만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기관에서는 그럼 이런 고급의 분석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의 도구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솔루션, 그 지능형 위협 자동 대응 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이 QT라는 솔루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QT는 Query Threat Intelligence 에코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에코시스템을 딱 들으셨을 때
이제 느낌이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생태계, 보안의 그런 정보 생태계를 구현해주는 솔루션인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리면서 상품을 한번 드렸는데 이 시큐리티 오케스트레이션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IPS면 IPS, 방화벽이면 방화벽, 뭐 APT면 APT 이런 포인트 단독 솔루션들을 디펜스 인 뎁스라고 하는 보안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바이블과 같은 형태로 계층 보안을 썼다고 한다면 지금 공격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취약점 정보들, 은닉코드 그리고 난독화, 암호화 기술들을 써서 기존의 보안 시스템을 통과하는 공격 또는 사람이 마음 먹고 이제 정보 유출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정상이지만 비정상인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술들, 조금 더 말해서는 하나의 그런 솔루션이 아닌 연합의 솔루션, 연합체로서 그 위협을 탐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됐고요. 큐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LMS라고 하는 로그를 수집해서 관리하는 그런 LMS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수집된 로그 안에서 위협을 분석하고 식별할 수 있어야겠죠. 이것들이 이제 요즘에 말하는 MTTD라고 하는 Mean Time to Detection에서 위협을 탐지하는 평균 위협 탐지 시간을 줄이는 용도로서 많은 AI라든지 코릴레이션 룰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법들이 MTTD를 줄이기 위한 ESM이나 SIM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요소로서 하나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MTTR이라고 하죠. Mean Time to Response라고 해서 그럼 탐지된 위협을 기존에는 사람이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수동으로 방화벽 정책이라든지 DDoS에 블랙리스트 IP 넣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소요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확실한 위협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자동화를 통해서 빠르게 막고 이후에 분석 뭐 별도 다시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MS, SIEM, SOA 솔루션이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라이센스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제공되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LMS, SIEM, SOA의 요소별로 저희만의 그런 장단점을 한번 설명드리면요. 일단 LMS 같은 경우 로그가 아까 제가 뭐 빅데이터 말씀드렸는데 빅데이터가 뭐 사실 이제 예전에는 IT보다는 IT가 아닌 쪽에 빅데이터가 더 많이 쌓여 있죠. 일반적인 그런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반정형 데이터들이 훨씬 많을 텐데 이제는 IT 보안의 데이터도 작은 양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IT 보안 쪽도 이런 부분을 시큐리티 데이터 레이크라고도 표현하는데 과거에는 뭐 기가 단위였다가 지금은 테라 이상의 데이터가 방화벽 로그가 하루에 1테라 이상, 2테라, 3테라씩 쌓이는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런 그 DB를 사용하고 있는 ESM이라든지 로그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 보면 사실 하루에 100기가의 로그만 쌓인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36테라바이트가 되고요. 평균적으로 하나의 방화벽 로그가 평균 사이즈가 500바이트라고 보통 산정을 하거든요. 520바이트. 이거를 로그 건수로 하면 1년이면 620억 건의 로그가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법 또는 국정원 정보보안 운영 실태평가의 기준에 그런 그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따른다고 한다면 최소 1년, 금융권에서는 3년간의 로그를 보관해야 된다는 건데 이 1년 전에 데이터를 600억 건의 이벤트를 다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1년 전에 이벤트 특정한 날에 특정한 조건의 이벤트를 검색할 때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DB를 사용하는 보통 ESM 같은 경우는 초당 100만 건에서 200만 건의 검색 속도가 나온다고 한다는데 그러면 600건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 6만 초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큐리티 데이터 레이크, 그러니까 IT 보안의 로그량이
일정한 수 이상 그 저장되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기관이나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로그를 빠르게 검색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주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두 가지로 이제 갈래 테크닉을 사용해서 솔루션을 사용해서 하는데, 하나는 하둡이고 하나는 루신 같은 이런 검색 엔진 기반의 엔진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는 이제 후자 루신 같은 검색 엔진 기반의 빅데이터 엔진을 검색 인덱스 저장소로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를 좀 튜닝을 많이 했습니다. 튜닝도 하고 인메모리 DB하고도 하이브리드하게 연계하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검색 성능을 많이 좀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테스트 결과고요. 이 테스트를 할 때 저희가 아직 튜닝된 하드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범용 서버에 로그를 하루에 250기가 저장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검색을 했을 때 1억 건의 이벤트를 검색할 때 단일 필드로는 0.01초. 근데 보통 하나의 조건으로 검색하시지 않으시죠? 여러 개의 조건을 검색하실 때 보통 10개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10개 미만에 검색했을 때도 0.03초 만에 이벤트 검색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세대 클러스터 구성한 테스트고, 단일 서버 역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성능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저희 자체 테스트라서 공인된 기관에 대한 성능 평가를 원하시는 고객들이 많아서 저희가 최근에는 한국 시스템 보증에서 저희가 권장하는 하드웨어 스펙 안에서의 100억 건의 이벤트를 저장해 놓고 검색 성능을 평가를 해달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평가를 받았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0억 건의 로그를 검색을 할 때, 그리고 10개 필드를 같이 넣어서 검색을 했을 때, 여러 회차 테스트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1초 미만에 1초 안에 100억 건의 이벤트를 검색하는 성능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시큐리티 데이터 레이크, 그러니까 데이터의 사이즈가 뭐 테라바이트 이상 또는 하루에 100기가 이상의 데이터가 쌓이는 조금 큰 기관들, 그리고 금융권, 그리고 대기업 분들에서는 이런 로그를 빠르게 검색하고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당연히 이 정도 기간이 된다고 하면 운영되고 있는 장비들도 많으시겠죠. 그런 장비들을 과거에는 별도 엔지니어들이 가서 뭐 파싱 작업을 하고 뭐 개발을 한다든지 뭐 테이블을 다시 짠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프리셋도 제공하지만 UI 상에서 간단하게 로그를 수집할 수 있는, 정규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이거는 외산 CM에서는 다 제공되고 있긴 한데, 이 로그를 수집할 때 원본 로그도 수집하지만 이 데이터 인리치먼트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규화, 범주화를 합니다. 그래서 정형화를 하기도 하고 필요한 필드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저희는 왜 중요하냐고 생각하면, 로그가 아까 디펜스 인덱스도 말씀드렸는데, 보통 운영되고 있는 솔루션들이 많게는 10여 종류, 20여 종류 이상의 보안 솔루션을 쓰시는 기관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로그의 그런 형태들, 그리고 차단이라고 한다면 차단의 메시지들도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차단이라고 한다면 어떤 건 디나이, 어떤 건 블락, 뭐 어떤 건 디펜스 모드, 또는 뭐 웹프론트 같은 경우는 뭐 예스, 이게 차단의 메시지이고, 이런 식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다 관리를 하신다고 한다면 담당하시는 분께서 특정한 IP가 뭔가 차단이 됐다는 것들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뭐 디나이 오와 뭐 블락 오와 디펜스 모드 오와 뭐 예스 오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정규화를 통해서 이 장비는 방화벽이면 방화벽 장비이고, 그리고 모드가 차단됐으면 차단 또는 뭐 통과, 이런 식의 추가적인 필드를 더 제공함으로써 문제가 생긴 것들을 검색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이거는 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레이북을 적용할 때도 팔로알토 방화벽이면 팔로알토, 체크포인트면 체크포인트, CQI면 CQI 맞춤형 정책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디바이스가 파이어월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또 넣기 때문에, 파이어월 장비면 무조건 어떤 장비든 파이어월의 기본 룰 안에 동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처리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전처리에 대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기업, 금융, 공공기관에 또는 대학 이런 쪽에 저희가 많은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사실 더 중요한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그를 수집하고 검색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뭐 하둡 에코시스템을 쓰신다든지 뭐 기존의 스플렁크나 일라스틱을 쓰셔도 됩니다. 로그를 저장하고 있는 많은 도구들은 좋은 도구들은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문제는 분석이겠죠. 이 분석을 어떻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데이터넷에 3번 정도 테크 기고를 했었는데 이 소아에 대한 기고를 할 때 3번 모두 똑같이 강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존의 심 그리고 이후에 소아를 검토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저는 요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위협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여러 샌드박스 기술, 그 다음에 시그니처 기술, 그런 다양한 AI 기술들이 나와 있지만 이 기술로 인해서 탐지된 위협이 정확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정확도가 99%만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 차단까지 연계를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동화를 해서 자동 차단을 구축한 사이트를 보면 모두 99.99999 사실상 100% 1년 365일 한 건의 오탐이나 장애도 없이 운영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자동화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99%만 된다고 하더라도 보통 하루에 10억 건, 100억 건씩 쌓이는 기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로그 안에서 1%는 상당히 많은 건수거든요. 그래서 이 소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정확하게 위협을 탐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결국은 사람을 모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아까 고급 분석가들, 관제 인력들이 평상시에 심에서 ESM에서 탐지된 또는 IPS에서 탐지된 로그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하십니다. 검색을 하고 분석을 하십니다. 평판 조사도 하시고 국가 정보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하는데 이런 행위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플레이북을 이런 마인드맵 형태의 귀납적인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의 플레이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플레이북 안에서 단일 코릴레이션이 아닌 멀티플 코릴레이션을 그것도 시간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이 플레이북을 개선을 했는데, 이 as is 기존의 심을 비교해서 얘기하면 기존의 심이 특정한 조건을 임계치로 분석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IP 스캔이라고 한다면 1초에 동일 소스에서 20개의 타겟 IP에 대해서 22번으로 접근 시도한다. 이거를 하나의 룰로 잡았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거는 하나의 커릴레이션, 플레이북 안에 들어가는 커릴레이션 중에 하나이고, 이 이후에 통과된 그런 포트를 통해서 브루포스를 다시 한번 하고 그런 행위가 있어서 다시 한번 찾았을 때 이 IP가 뭐 평판에 등록된 IP라든지 해외 IP라든지 이런 경우 저희가 이거는 위협 행위를 하나 하는 게 아니라 다중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알려진 악성 IP나 해외 IP이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의 상관 분석을 함으로써 위협을 더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기본 플레이북으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전자에서 요구했던 사례인데 특정 새벽 시간에 누군가 자기 개인 PC에 로그인을 해서 DRM 문서를 해제를 해서 지부이나 외부로 반출한 사람을 탐지하는 그런 유즈 케이스를 원한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만들어 드렸었고, 보시면 사건 A는 윈도우즈 로그를 바탕으로 수집을 합니다.
윈도우 로그에 로그인 성공, 그리고 시간을 보겠죠. 새벽 시간 또는 주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한 10분 안에 DRM 로그를 해제를 하는 로그들이 발생하고, 이 DRM 문서 안에는 비밀이라든지 뭐 침해 사고라 크레덴셜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제목이 있는 문서들을 해제를 하고, 마지막에 그 문서들을 집에 있는 시놀로지 나스나 뭐 IP타임 나스나 이런 쪽으로 유출을 한다면, 정보를 공유한다면, 이거는 하나하나의 이벤트들은 정상이지만 또 비정상일 수 있고, 하나의 플레이북이 아닌 그냥 코릴레이션 룰로 한다면 너무나 많은 트리거된 룰 안에서 또 묻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하나의 플레이북 안에서 녹여가지고 탐지를 한다면 정말 정확하게 위협이라고 식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 다른 조건의 다른 코릴레이션을 하나의 플레이북 안에 구현될 수 있는 게 저희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히 요즘에 뭐 필수 요소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마이트 프레임워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마이트 어택의 프레임워크 안에 어떠한 공격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아주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에코시스템 말씀드렸죠. 생태계. 저희가 혼자서 모든 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서드 파티 보안 솔루션에 다시 한번 질의를 보내서 이 US 사이트 차단 솔루션의 로그를 받았는데, 이 타겟 호스트 도메인이 이 사용자가 알려진 평판에 있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분석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되면 서드 파티 보안 솔루션, 뭐 예를 들어 지금은 저희가 바이러스 토탈 예시를 넣었는데, 바이러스 토탈이나 아니면 FireAX 같은 장비로 이 도메인에 대해서 한번, 또는 이 해시 값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라고 저희가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이 명령 내리게 되면 당연히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값을 받겠죠. 그거를 로그화 시켜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죄송합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네요. 그래시맨.xyz라는 사이트를 도메인에서 저희가 로그를 받은 다음에 바이러스 토탈에 질의를 보낸 거고요. 질의를 보낸 결과 지금 9개의 백신에서 94종의 백신 중에서 9종의 백신이 얘는 말리셔스라고 탐지를 한 겁니다. 이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그화해서 저희가 다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 crashman.xyz라는 이 도메인에 대해서는 72종 중에 crashman.xyz는 이 9종의 백신에서 지금 말리셔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룰에 넣어서, 뭐 룰은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있겠죠. 저희는 지금 3종류 이상의 백신에서 악성 코드를 탐지할 경우 트리거가 되도록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단일 보안 솔루션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여러 개의 NTA, 뭐 다크 트레이스라든지 아니면 APT와 같은 솔루션과 연계를 해서 다 APT 솔루션 또는 NTA 제품이 받은 로그를 기준으로 다른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 아니면 이런 평판 정보 사이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통해서 정확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가 평판 관련된 정보도 받아오고 정보도 입력할 수가 있고요. 평판 정보는 IP뿐만 아니라 도메인, URL, 파일 해시, 이메일, 이거를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틱스 파일도 역시 인식할 수 있고요. CSV나 텍스트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저희가 차세대 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차세대 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는 사실 방화벽도 예전에는 UTM이라는 용어 썼지만 요즘에 NGFire라고 하죠.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성능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이 단순히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UEBA라든지 아니면 NTA 같은 기능도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 오케스트레이션, 어떻게 보면 이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심이 좋은 지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연주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방화벽 로그만 가지고 분석을 한다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IPS가 있다 하면 더 좋은 분석이 됐겠죠. 그리고 웹로그를 받으면 좋지만 이 기간에서 우리는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돼서 웹로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는 웹로그를 그래서 열심히 받아왔더니 소스 포트 정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나트된 IP인지 아니면 단일 IP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예 저희가
이 NTA 기능을 하고 할 수 있는 프로브도 별도로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러링 데이터를 받게 되면 이 HTTP나 DNS나 DB와 같은 알려진 프로토콜을 L7 레이어로 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스 포트라든지 아니면 URL 정보라든지 URI 정보 또는 헤더의 다양한 값들도 볼 수가 있어서 우리는 LMS에서 로그 관리를 했는데 웹로그는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돼서 수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러 포트만 전달해 주신다면 웹로그도 이렇게 수집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웹용으로도 쓰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웹 어뷰징이라든지 아니면 IPS나 웹방화벽을 뚫고 또 들어오는 요즘에 하는 그런 많이 들어왔던 로그포즈나 스프링포쉘 같은 공격이 들어왔을 때도 그런 거를 대응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실제 사례인데요. 여기는 모 대학인데 그 상단 장비의 IPS나 웹방화벽에 로그4j 공격이 관련된 필터가 있는데 저희가 DMZ 앞단에 뒀는데 이게 뚫고 로그4j 공격이 뚫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 IPS에는 이제 포트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정되지 않은 포트로 들어올 경우 누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고 저희는 이제 포트가 달라도 HTTP 프로토콜을 인식해서 탐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이 포트 다른 거에 지금 값이 들어왔다는 것들을 탐지하고 요거를 이제 대응했던 그런 사례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AI가 안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 관심을 받기 어려운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비지도 그 지도 학습의 알고리즘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노말리 디텍션 보통 제일 많이 유즈 케이스가 이런 웹이라든지 웹에 했을 때 특정한 그 리스폰스 코드 뭐 400에러 500에러가 갑자기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URI가 갑자기 튄다든지 아니면 윈도우즈나 리눅스의 로그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서버에는 이 A라는 프로세스가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A라는 프로세스가 뜬다든지 이런 이 룰로 만들기 힘든 이 자산의 맞춤형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AI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징 대시보드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UI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큐티는 통합 로그 관리, 위협 탐지 및 자동 대응을 위한 SOA 기능이 포함된 차세대 SIEM 솔루션입니다. 큐티는 빅데이터 기반의 엔진을 사용하여 초당 10억 건 이상의 이벤트를 검색할 수 있는 성능과 분석 성능을 제공합니다. 큐티는 이벤트 원본 로그 저장 및 정기화, 그리고 범주화 작업 등을 통해 로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로그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통해 이기종의 보안 로그를 간단한 조건으로 통합 검색할 수 있습니다. 큐티는 패킷을 수집하여 어플리케이션 레벨별로 통신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HTTP, DNS, DB 등 다양한 통신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에이전틀러스 기반의 웹로그 수집 및 웹 어뷰싱과 같은 비정상 접속 시도를 탐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패킷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에이전트 기반 웹로그 수집과 달리 서버에 부하를 주지 않고 웹 액세스 로그에 남겨지지 않는 헤더 정보나 소스 포트 정보 등을 수집하여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과 탐지를 수행할 수 있으며 QPL을 통한 검색 기반의 통계 분석과 인공지능 기반의 비정상 통신 시도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큐티는 마인드맵 형태의 귀납적 분석과 다중 상관 분석 기능이 가능한 플레이북을 통해 IPS, 디도스 등의 보안 장비에서 탐지하기 어려운 슬로우 어택이나 침투 공격 시도를 효율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큐티는 수동 차단, 관리자 승인 기반 차단, 플레이북에 의한 자동 차단 기능을 통해 MTTR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국내외 보안 장비와 연동을 위한 API 연동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큐티는 리젯 기반의 대시보드와 일일 관제 보고서 등을 통해 일상적인 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큐티는 통합 로그 관리, 기업 보안 관리, 보안 위협 관리 대응, 네트워크 기반 분석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심소어 솔루션으로서 IT 보안 위협 대응 능력 향상과 자동화를 통한 운영 효율화를 위한 핵심 솔루션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제가 LMS하고 CIEM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이제 대응에 대한 파트인데, 대응은 사실 사실 분석을 위협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대응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면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과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보통 API를 통해서 합니다. RESTful이나 SOAP과 같은 API를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장비 외에도 여러 개 보안 솔루션과 API를 통해서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구축을 이 자동화를 하다 보니까 이 국산 솔루션들을 비하는 건 아니고, 국산 솔루션들이 이 API 지원하지 않는 솔루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CLI 기반으로 명령을 내려줄 수 있는 모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넥스지라든지 엑스게이트가 같은 그런 국산 방화벽 같은 경우 이 CLI 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것들은 세 가지로 저희가 차단 대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 차단, 두 번째는 반자동, 그리고 자동 차단. 수동 차단은 보통 공공기관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위 기관에서 이런 IP 와가라 라고 하셨을 때 그거를 이제 관제위원이나 담당하시는 분께서 막는데, 문제가 이제 그거를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해제를 해줘야 되니까 그 관리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버든이 발생했었는데, 이제 QT를 활용하게 되면 기간도 따로 주실 수가 있고, CSV나 이런 걸 통해서 벌크로 그냥 대량의 IP를 넣어서 원하는 장비에 그 명령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관제를 쓰시거나 아니면 이런 소아 솔루션을 내부 정보 유출 탐지용으로 활용하신 경우는 대부분 자동 차단을 안 하시는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왜 그런 정보 유출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두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반자동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자동 승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일이라든지 메신저라든지 이런 쪽으로 알림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플레이북에 의해서 탐지가 됐을 때 저희 장점 중에 하나는 이 플레이북별로 하나의 그런 차단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액션을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바이러스 토탈의 명령을 통해서 질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단을 방화벽뿐만 아니라 IPS 낙에도 같이 차단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러한 하나의 플레이북에 여러 개의 액션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들이 또 하나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무결성 검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차단에 있어서 아까 이 자동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정확한 위협 식별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는 가용성이거든요. 이 앞에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는 겁니다. 위협을 정확하게 식별한다는 것은 결국은 오탐을 없애서 이 정상적인 통신을 막는 거를 회피하거나 방어한다는 건데, 저희가 이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명령을 낼 때 실제로 저희가 차단을 하는 장비가 아니라 차단 명령을 내려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차단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장비의 성능 관리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화벽이면 방화벽의 하이엔드급과 로우엔드 엔트리급의 장비가 있을 텐데, 그 장비의 성능과 스펙에 맞춰서 명령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사례 보면은 보통 LMS, SIEM, SOA를 다 구축하신 곳도 있고요. 저희가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이 세 가지 기능을 라이센스로 제어를 할 수 있어서, 뭐 우리는 LMS, SIEM이 있다라고 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SOA만 도입을 하신 곳도 계십니다. 관련된 특허들 여러 가지 있고요. 이 장표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이제 훈장 같기도 하고 저희 장점을 나타내주는 가장 큰 장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많은 기능들, 성능들은 결국은 고객의 선택을 받아서 자동 차단까지 운영돼야 실제로 SOA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여 군데 사이트에 이미 자동화를 구성을 해왔는데, 이 사이트 중에서
고객이 허락을 받으신 곳들만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일부 몇 군데는 제가 그 누락시켰는데 그 일부 넣었는데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기관 같은 경우 일주일 동안 25,000건의 차단을 했어요. 이 4,400건은 이제 중복 차단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뺀 거고,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신규 한 2년 전에 만들어졌던 기관이라서 많은 예산을 받고 그 인프라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뭐 보안 장비도 많지만 사실 담당하시는 분 혼자 하시다 보니까 이 정책을 세밀하게 관리하기도 힘들고 혼자서 많은 장비도 관리하기 어려우시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장비를 나중에 POC라고 도입을 하셨고, 도입을 하시고 한 일주일인가 뒤에 이런 이벤트가 터졌어요. 원래 하루에 100건 정도 자동 차단됐었는데 금요일 날 어떤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이제 방화벽을 좀 오픈해 주셨다가 이 테스트라서 이제 닫아야 되는데 닫지 않고 가다 보니까 관리 포트로 뭐 브루포스라든지 여러 스캔이 많이 들어왔던 거를 저희가 자동 차단한 케이스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개 공공, 금융, 기업 쪽에 자동 차단 사례, 그리고 가장 미션 크리티컬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금융 사이트에서도 자동 차단 사례가 있다는 것들이 저희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ESM 기존에 ESM을 운영하고 계시는 기관이지만 하루에 ESM에서 탐지되는 그 심 관련된 코릴레이션으로 트리거가 되는 룰들이 10만 건씩 발생하다 보니까 상주 관제 인력이 다 처리를 못한다.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확실한 위험만 차단을 해달라라고 해서 3개월 POC를 했었고, 재작년 12월에 저희가 수행을 했었고요. 올해 2월 달에 가서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면 이 QT 소아가 자동화를 해서 자동 차단을 했던 사례 건수를 보고해달라고 했더니 총 87만 건 정도 저희가 자동 차단했던 그런 사례가 또 하나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QT라는 솔루션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고객들의 아이디어,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탄생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인 이런 로그 관리 기능, 검색 기능, 분석 기능, 자동 대응 기능이 결국은 IT 보안 그리고 데브섹옵스의 측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끝나시고 따로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요청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